1년 중 가장 추운 때였습니다. 날짜는 1943년 12월 21일 5명이 B-24 폭격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아이스버그 이네즈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비행기에 4개의 프로펠러를 실험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는데 사고로 프로펠러가 멈춰버렸습니다. 이 비행기의 조종사는 28살 해롤드 호스킨과 부조종사인 23살 레온 크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알래스카의 타나나 강 위를 날고 있었어요. 북극권에 가까운 곳이었죠. 비행기가 정지하자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아래쪽으로 하강했습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모두 비행기를 제어하려고 시도했지만 추락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모든 비행 장비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비행기 꼬리 쪽에서 총소리 같은 굉음이 들렸고 무언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좋은 징조가 아니었어요. 레온 크레인은 승무원들에게 낙하산으로 탈출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습니다. 레온은 낙하산을 맸는데 미처 깨닫기도 전에 자유낙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낙하산을 폈고 아이스버그 이네즈가 회전을 하더니 산에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비행기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레온은 타나나 강바닥 부근 눈 위에 착륙했습니다. 그는 추락 장소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비행기엔 연료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불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좋은 소식이기도 했고 나쁜 소식이기도 했는데요. 좋은 소식은 불길이 오래 지속되면 구조대가 그의 위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였죠. 나쁜 소식은 그의 장갑과 침낭, 장비 등의 모든 물자가 불타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착륙했을 때 동료들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거듭 소리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흔적이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레온은 비행기를 향해 걸어가려 했지만 눈 덮인 바위 투성이 지형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발목을 삐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지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그는 실크 낙하산을 침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비행복을 입고 있었고 새 켤레의 울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칼도 주머니에서 발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추워졌기 때문에 노출된 손가락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50도로 떨어졌고 레온은 불을 피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서 땔감을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성냥이 있었지만 손이 너무 얼어서 불을 붙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불꽃은 너무 작았고 많은 성냥을 낭비하고도 불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나머지 소지품들과 함께 그의 재킷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죠. 섣불리 평가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는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그는 편지를 꺼내 성냥으로 불을 붙였고 불은 마침내 나뭇가지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을 녹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몸도 따뜻하게 했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그는 페어뱅크 공군기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무선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기 1시간 전이었어요. 그것은 수색구역이 마지막 기록된 위치에서 반경 320km에 이른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만약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레온은 구조될 가능성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의 겨울에는 일조 시간이 충분히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조 비행기들의 수색 시간이 제한됐을 거예요. 그는 또한 수색기가 그를 찾고 있다고 해도 그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보다가 손가락이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아챘는데 그것은 동상의 초기 징후였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레온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지역을 떠나서 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물은 분명히 어딘가로 흘러가게 마련이니까요.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 소리쳐 동료들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낙하산과 나머지 소지품을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깊어서 그는 하루 종일 1.6km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날이 다시 어두워지자 불을 지폈고 그의 생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딜레마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그가 대피소를 찾기 위해 계속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최선의 선택은 일주일 동안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결정했어요. 그것은 구조대가 나타나거나 수색을 중단하기로 할 때까지 걸릴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배고픔이 엄습했습니다. 그의 배는 끊임없이 꼬르륵대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5,000칼로리 이상이 필요했지요.
심지어 사냥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그건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낙하산에 몸을 싸매고 물이 필요할 때만 조금 걸었습니다. 결국 덜 움직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었으니까요. 레오는 희망을 잃고 있었지만 그가 잊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조 비행기가 그와의 마지막 교신 8시간 후에 아이스버그 이네즈호 승무원을 찾으러 나선 상태였거든요. 이틀 동안 무려 20여 건 이상의 수색 구조 임무가 수행됐지만 모두 성과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 레오는 그저 거기에 앉아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8일 만에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12월 29일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깊어서 그는 다리를 사용해서 인간 삽처럼 눈을 밀어내야 했죠. 하루 종일 걸어서 겨우 90m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는 다시 계획을 바꿨는데요. 그는 대신 얼어붙은 강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레오는 걸으면서 다음 모퉁이를 돌면 불, 따뜻한 음식과 커피가 있는 오두막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계속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정신이 혼미해졌고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어둠 속을 계속 걸으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가라고 다그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가 꿈꾸던 아늑한 오두막이 눈에 반쯤 뒤덮인 채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온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는 오두막 입구에서 나뭇가지를 치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안에는 구석에 침대가 있었고 가운데 테이블이 있었어요. 테이블에서 그는 맛있는 음식들이 들어있는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칼을 빼들고 모든 것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핫코코아를 만들 수 있는 코코아 가루와 우유 가루, 건포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후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 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맛있는 핫코코아 한 잔을 만들어 먹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아침 식사로 같은 음식을 먹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레오는 근처에 마을이 있을 거라고 믿었고 마을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그곳에 누가 음식을 남겨놓았다고 생각하세요?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구조되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레온이 문명을 찾아 길을 걷고 있었을 때 그는 얼어붙은 강물이 점점 좁아지고 아무 곳으로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몇 킬로에 걸친 눈밭일 뿐이었어요. 날이 다시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숲에서 밤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전에 발견한 오두막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는 걷다가 길을 잃었어요. 아늑한 오두막을 다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여러 시간을 걸었습니다. 풍경은 낯설었고 얼음 위를 걸어왔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발자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30시간을 헤맨 후에 가까스로 오두막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레오는 휴식이 필요했어요. 휴식을 취했고 새로운 음식과 물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운 좋게도 오두막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쉼터를 발견했는데 음식, 옷, 사냥 장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장갑이 있었죠. 그는 모든 물자를 동원해 오두막을 작은 임시 거처로 만들어 힘을 되찾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지 거의 2달이 지나갔습니다. 레오는 자신이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44년 2월 12일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오두막에 작별 인사를 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머리를 썼어요. 그는 자신의 수색 작업이 실패할 경우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가슴에 밧줄을 메었습니다. 그가 강 위를 걷고 있을 때 재난이 닥쳤습니다. 얼음이 깨져서 그는 차가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밧줄을 이용해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다행히 물이 허리 깊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성량은 젖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물가에서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옷을 말렸습니다. 다음날 그는 여행을 계속했는데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아늑한 오두막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죠. 오두막은 비어 있었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는 계속해서 산속을 걸으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3월 10일 우연히 오솔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길은 강으로 이어졌고 찬 강물 건너편에는 또 하나의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이 오두막은 비어있지 않았어요. 불이 켜져 있었고 개 한 마리가 인기척에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두막에 있던 남자는 레온을 안으로 데려갔어요. 그가 81일 만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몇 달 동안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레온에게 옷과 음식을 주고 그를 우드차퍼로 데려갔습니다. 우편 항공기가 거기서 그를 태워 레드필드로 데려갔어요. 그는 그곳에서 간호사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는 항공기술자로 나중에는 건축업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알래스카 황야에서 겪은 고생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후로의 그의 삶은 행복하고 충만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